인도 삼성 공장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세계의 새로운 제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글로벌 기술의 선두주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인도 GDP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수십만 명의 인도인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인도 삼성 공장에서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파업.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노동 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던 파업의 이면에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도의 산업 야망을 무너뜨리려는 은밀한 손길. 그리고 그 배후엔 오랜 기술 경쟁자이자 지역 패권국인 중국이 있었습니다. 닥터 프리아 굽타 인도 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외국 기업의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행위는 항상 큰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더욱 심각해요.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현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음모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도의 산업 발전은 멈출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꾼 건 한 명의 평범한 인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카시 샤르마. 그가 보여준 용기와 삼성의 지혜로운 대응이 어떻게 인도의 꿈을 지켜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카시 샤르마입니다. 인도 노이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관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이곳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제 꿈을 키워나가는 삶의 터전이었죠. 인도에서 삼성은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삼성이 인도 제조업의 미래라고 굳게 믿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깨끗한 작업 환경,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리자분들은 항상 저희에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는 정말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문을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삼성이라는 간판이 주는 자부심,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책임감이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커졌고 특히 노동 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불만이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든 불만은 있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린이라는 동료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녀는 다른 공장에서도 일해본 경험이 많다며 항상 삼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 린을 만났을 때는 단순히 경험이 많은 선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린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카시 씨, 정말 지금 이대로 만족해요? 우리가 만든 폰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데 정작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얼마나 되죠? 린이 휴게 시간에 제게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요. 삼성 덕분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요. 그건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 외국 기업들은 다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조만간 진짜 우리 목소리를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야. 린의 말에는 뭔가 섬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점차 린의 말에 동조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다른 중국계 회사에서 이직해온 직원들이 린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장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과 인도 직원들 사이의 거리감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산 라인에서 미묘한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련이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음모의 일부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회사가 무너진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 삼성이 인도를 떠난다면 수만 명의 동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걱정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리는 계속해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을 퍼뜨렸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심지어 생산 라인에서까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 한 대당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값싼 노동력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직원들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생산 라인에서 갑자기 품질 검사에서 불량이 대량으로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량의 패턴이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남아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린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훨씬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밤늦게까지 생산 오류 데이터를 분석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했어요. 특정 라인에서 미묘하게 품질이 저하되고 있었고, 특정 시간대에만 불량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건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늦게까지 남아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야근을 하던 중이었어요.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회의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멈췄어요. 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린은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고 뭔가를 다운로드 받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생산 공정 매뉴얼, 협력사, 계약서, 품질 관리 데이터 등 회사의 온갖 중요한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리 받은 목록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파일들을 선별하고 있었어요. 제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 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중국어로 속삭였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료는 거의 다 준비됐어요. 내일 오전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특히 생산 공정 관련 자료가 중요하니까 빠뜨리지 마. 그리고 조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린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그동안 준비한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었어요. 명백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린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나? 만약 린이 저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을 살려준 은인이었고 수만 명의 인도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나아가 인도의 제조업 미래까지 걸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누군가 해치려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린이 자료를 복사하는 모습과 화면에 떠 있는 파일들을 분명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린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린은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린은 USB를 뽑고 컴퓨터를 정리한 뒤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본 것이 정말 맞는 건가? 혹시 오해는 아닐까? 하지만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국인 정현수 팀장님께 긴급히 면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촬영한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팀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카쉬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린이 눈치채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팀장님은 즉시 본사에 보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며칠만 더 평상시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린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카쉬 씨,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나요? 린이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괜찮아요. 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죠?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린의 말에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정현수 팀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온 박 차장님이라는 보안 전문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카쉬 씨가 발견한 증거 덕분에 우리가 큰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 박 차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정현수 팀장님은 저를 본사에서 파견된 박 차장님이라는 보안 전문가에게 데려가셨습니다. 박 차장님은 한국에서 온 베테랑이셨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사실 저희도 최근 내부 보안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조사가 어려웠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박 차장님은 제가 촬영한 영상을 전문 장비로 분석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온 파일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확인하셨죠.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정보 유출 시도입니다. 특히 고급 스마트폰 생산 공정 매뉴얼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예요. 만약 이게 경쟁사에 넘어갔다면 박 차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며칠만 더 평상시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린이 의심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며칠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린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삼성은 은밀하게 움직였어요. 한국 본사의 스마트 팩토리 종합보안 시스템이 조용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산 공정의 데이터와 직원들의 권한 접근 기록이 AI 기반으로 실시간 추적되었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이 공장 전체를 덮은 것이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닙니다. 모든 직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데이터 다운로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한국의 문화를 반영해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문화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계적인 감시보다는 인간적인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어요. 동시에 정현수 팀장님은 신뢰 증진 워크샵을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교육이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워크샵은 달랐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분들과 인도 직원들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삼성은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 관리자분들이 서툰 힌디어로 함께 갑시다라고 외칠 때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라는 한국인의 특별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직원들은 회사를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함께 꿈을 키우는 공동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그동안 퍼뜨린 불신과 분열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카쉬 씨, 이런 분위기에서는 스파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직원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회사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박 차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몇몇 직원들이 린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며 신고를 해왔어요. 린이 근무 시간 외에 특정 구역에 출입하는 모습, 허가받지 않은 자료를 복사하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AI 알람이 울렸어요. 린이 특정 데이터를 유출하려던 시도가 정확하게 감지된 것입니다. 시스템 로그와 연동된 CCTV는 린이 USB를 복사하며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확실하게 포착했습니다. 저의 목격이 정확했던 것이었어요. 아카쉬 씨,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린은 단순한 불만 직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였어요. 박 차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이렇게 큰 음모의 일부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추가 조사 결과 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린과 협력하는 몇몇 직원들이 더 있었고, 심지어 외부 협력사에도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 스파이 활동입니다. 중국 정부와 연결된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 차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카쉬 씨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공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린과 연결된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 차장님은 저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말씀하셨어요. 아카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은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강하고 단합된 조직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인도 경찰이 조용히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린과 그녀와 접촉했던 몇몇 협력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린은 단순한 불만 직원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지시를 받아 삼성에 침투한 산업 스파이였어요. 그녀가 불만을 조장하고 생산 라인에 문제를 일으킨 모든 행동은 삼성의 보안을 허술하게 만들고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린이 속한 조직이 인도 전역의 여러 외국 기업에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삼성은 그 중 하나의 타겟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카쉬 씨, 정말 큰일을 막았습니다. 만약 이 고급 스마트폰 기술이 유출됐다면 삼성뿐만 아니라 인도의 제조업 미래에도 막대한 손실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차장님. 삼성은 제게 가족과 같아요. 사건이 해결된 후 공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린의 말에 동조했던 직원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카쉬 형,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았네요. 후배 직원 중 하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도 문화의 날로 정해 전통 음식을 제공했고, 회사 방송은 힌디어가 먼저 나와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저 같은 현지 직원들에게 AI, 스마트라인 교육과 같은 더 많은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 차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카쉬 씨,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을 인정합니다. 회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품질관리팀의 선임 기술자가 되었고,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매일 아침 후배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도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우리와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예요. 얼마 전 삼성은 인도에서의 투자 계획을 더욱 확대하고 인도 현지 공급망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 센터도 설립하고 인도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제가 했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제 집에 갔을 때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막내 동생은 삼성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했고, 다른 동생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처럼 삼성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언젠가는 인도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동생들의 꿈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래였어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대학 진학도 어려웠던 저에게 삼성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은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인도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더 많은 인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정현수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카쉬 씨, 한국 본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기술 연수를 받을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에 가서 직접 삼성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삼성 로고를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와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카시 샤르마의 작은 용기와 삼성의 지혜로운 대응은 인도의 산업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탈취를 막은 것을 넘어 삼성과 인도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사건 해결 후 닥터 프리아 굽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삼성전자의 사례는 단순한 산업 보안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파트너십과 인간적 신뢰가 어떻게 한 국가의 산업적 꿈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한국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과 인도 국민의 헌신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상생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기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나온 지혜예요. 인도는 한국과 함께 더욱 강한 제조업 허브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업 경영 철학과 보안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인도 정부는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 종합 보안 시스템과 신뢰 증진,
워크샵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도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인도는 더욱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사건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상생 경영 철학이 이들 나라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이 오히려 삼성과 인도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도전은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사건 이후 인도에서의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인재 육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인도 현지 중소기업들과의 협력도 확대하여 진정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어요. 인도에서 생산된 삼성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메이드 인 인디아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도 직원들의 자부심과 소속감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카시 같은 현지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도 함께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 인도 공장의 직원 만족도는 9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도 내 다른 외국 기업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직원들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재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인도에서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삼성이 보여준 상생 경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형 글로벌 경영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률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정문화와 상생 철학에 있다는 분석이에요. 오늘 밤 인도 노이다 공장의 24시간 불빛은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인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를 비추고 있어요. 아카시는 지금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도와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장 안에서는 한국인 엔지니어와 인도인 기술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서의 신뢰와 우정이 빛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습입니다. 아카시는 지금도 매일 출근하면서 그날을 떠올립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하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인도의 미래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거야. 그 사명감을 잊지 말자. 인도 정부는 최근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도를 세계 최대의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그 중심에는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인도가 단순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상생의 모델이 인도의 산업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예요.
현재 삼성 인도 공장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젊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 문화와 정신을 함께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도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에 이어 한국의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까지 인도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외국 기업으로 삼성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이유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전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의 성공 사례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어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G,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삼성의 인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국가마다 현지 경제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겠다는 한국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예요. 스레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을 한국형 상생 경영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리아 굽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함께함의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인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과 인도인들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나라 간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청년의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카시 샤르마의 선택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은 미래를 만들지만 신뢰는 그 미래를 지켜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을 넘어 전 세계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인류의 적, 지혜를 가진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번의 용기와 깊은 문화적 이해가 우리 대한민국과 삼성을 지켰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신뢰와 공동체로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 이것이 바로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